예, 자, 우리 그 프린트 있죠? 이제 본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진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저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 우리 이제 그 프린트 교재에서요. 몇 페이지를 먼저 가보실 거냐 하면요. 22페이지로 일단 바로 가려고 합니다. 자, 2페이지로 가보시면 목적부터 나오거든요. 자, 요걸 바로 보는 이유가요.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요 과정이 요게 이제 기초 과정이거든요. 기초 과정인데 6주로 진행이 됩니다. 6주. 보통은 1, 2월 달 기본 과정부터는 8주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기초 과정에서는 큰 뼈대를 먼저 잡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뼈대만 단단하게 딱 정확히 잡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정리하는 것은 수월하게 다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6주 과정이니까 뼈대 위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일단은 추려가지고 뼈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험하고 관계성이 전혀 없거나 아예 관계가 없거나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일단 놔두시고, 예, 급한 것부터 이제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요, 바로 제1조 법 제정의 목적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이제 제1장인데요. 제1장, 총칙이요. 총칙에서는 내용이 세 가지. 제1조 법 제정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가 중개 대상물이고요. 시험에서는 용어하고 중개 대상물이 시험에서는 뭐 100%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목적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좀 편안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교재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제1조 목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목적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공인중개사 법은요, 이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인데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었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무엇을 제고하고 공신력 거기에다가 동글뱅이 하나만 빵 치겠습니다. 전문성 제고. 전문성을 높여서 부동산 중개업, 그 중개업에다가 동글뱅이 하나 빵 치겠습니다. 중개가 아니라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거기에다가 동글뱅이 빵 쳐보시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법 제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할 때, 제가 마스크 좀 이렇게 좀 할게요. 너무 아직까지 깨끗하니까 너무 너무 아직은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숨이 차니까요. 이게 자꾸 어지럽더라고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어쨌거나 최대한 제가 노력은 할 테니까요. 자, 어쨌든 자 보실게요.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이제 쭉 갈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딱 정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만 할 수가 있다. 일반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가 중개업을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요. 정해서 무엇을 높인다. 전문성. 전문가만이 할 수 있고 전문가는 중개업무 할 때 법에 따라서 딱 해야 되고 위반 시에는 다 처벌될 거고 전문가가 중개하면 중개 사고가 안 날 거예요. 일반인들 불법 불학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중개업을 하면 사고 날 거예요. 재산권 보호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해서 전문성을 높입니다. 사고가 안 나니까 중개업이 어떤 쪽으로 건전한 쪽으로 육성 발전이 될 거예요. 무엇이요? 중개업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중개 사고가 안 날 거니까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호가 될 겁니다. 같은 의미로 국민 경제 전체에 이 법 자체가 이바지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법을 제정을 했답니다. 자, 그럼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국민
경제 이바지가 최종 목적이 될 거고, 공인중개사법이 제1편이었다면 제2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일 텐데, 요 신고법의 최종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면 국민 경제 이바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전문가만이 중개도 하고 전문가가 직접 실거래가 신고도 해줌으로써 거래 질서가 투명하고 중개업이 건전한 쪽으로 육성이 되면 안전한 거래, 투명한 거래, 중개 사고 안 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국민 경제 이바지 전체에 이 법들이 이바지한다. 이것을 최종 목적으로 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 말이 됩니다. 그죠? 자,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말장난 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높입니까? 전문성. 전문성 자료.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공정성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업인데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한다. 말장난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글뱅이 치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로 해서 전문성, 중개업,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나중 가면 이제 기본 내용이 이해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시면 이제 정전 업권유, 정전 업체 그렇게 할 거예요. 남쪽은 정전이 없고 북쪽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북쪽은 정전도 있고 남쪽은 정전이 없죠. 핵폭탄도 없고 정전도 없고. 그래서 정전 업권유 또는 정전 업체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암기가 되실 거고 일단은 기본 내용이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맨 밑에 가시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제2조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맨 밑에 이제 박스가 나오는데, 자, 용어 정의는 시험 문제에서 100%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자, 일단 기본 개념, 기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2조 밑에 박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호 보시면 1호에 중개는 어떤 의미로 씁시다 하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기를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제3조에서 중개 대상물이 규정되어 있죠. 그죠? 우리 전문가만 할 수 있는 3조 규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임대차 거래 그 밖의 권리 부동산 대상물,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 권리들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래요? 알선. 그 알선에다가 동글뱅이 빵 쳐보시면 결국 중개는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중개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선한다는 말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알선은 이제 거래가 되도록 흥정을 붙이고 계약서 써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알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하자. 자, 밑에 2호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무엇을 취득한 자? 자격. 그 자격에다가 동글뱅이 빵 치시면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 보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누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밑에 3호 중개업이래요. 중개라는 1호에서 업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3호는 중개업이라 하면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다가 동글뱅이 빵 쳐보시면 의뢰에 의하여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그 의뢰에 의하여 엄청난 보수를 받습니까? 일정한 보수를 받습니까? 일정한 보수. 법에 정해진 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한 보수 동글뱅이 빵 쳐보시면 보수 복비를 얘기하죠. 복비를 받고 중개 알선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뒤에서 업으로 동글뱅이 빵 치시면 업으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직업으로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 말이겠죠? 우연히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업으로 계속 반복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직업적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포인트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장사 하루 이틀 하나 그 말이에요. 그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라고 하자. 똥골뱅이 친 거 세 가지 요건. 의뢰도 받고 보수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세 가지 요건을 다 가졌을 때 무엇이라고 합니다? 중개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부동산 중개업 의뢰받고 복비받고 부동산 거래인의 RC라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누구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어야 하는데 그 전문가를 밑에서 뭐라고 합니다? 사호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고요. 개업 맨 앞에 개업에다가 동글뱅이 빵 치십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뭐라고 용어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어디다가 동글뱅이 칠까요? 등록, 그렇죠. 등록에다가 동글뱅이 빵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 개공은 등록한 자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에 메뉴로 가보시면요. 자, 소속 공인 중에서 나옵니다. 소공. 자격증 가지고 취직하신 분이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법인 사업자가 있나 봐요. 회사라든가 조합 같은 주식회사 21세기 중개법인, 법인 사업자의 임원 또는 사원 경영진이거든요. 경영진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동글뱅이 빵 쳐보시고 포함. 시험 잘 나오거든요. 자, 예컨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임원으로 상무이사가 계셔요. 자격증 있는 상무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답니까? 제외된답니까? 포함. 자격증이 있는 상무는 포함. 자, 그러면 소공이니까 자격증이 있는 상무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바로 뒤에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다 줄 딱 치시고 중개 업무 수행한다는 말은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무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에 포함되니까 계약서 쓴다 못 쓴다? 쓴다. 계약서 쓴다는 거예요.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계속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보조한다 줄 한번 딱 쳐보시고 직원이다 보니까 그죠? 보조도 할 거고 아니면 직접 계약서를 쓸 거고. 자, 개인 사무소에 있는 소공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공이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 사장님의 중개 행위를 뭐 한대요? 보조도 한대요. 그러니까 직접 소공은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사장님 계약서 쓰는 것을 못 할 수 있다? 보조, 도와도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다시 가시면 자격증이 없는 직원은 소공에 포함될 수가 없을 것이고 자격증이 없는 상무이사, 전무이사도 소공에 포함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자격증이 없으면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밑에 6호로 떨어져요. 6호 보시면 뭐죠? 중개 보존이죠. 보존이라 하면 자, 줄 하나 치시면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거기다 줄 딱 치시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그 말이겠죠. 개공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안내, 운전하고 일반 서무, 커피 타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중개 보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럼 중개 보조원은 거기에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럼 보조원은 계약서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보시면입니다.
자, 용어 정의가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중개가 뭐냐? 중개업이 뭐냐? 개업,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무엇이냐? 소속 공인사무는 뭐냐? 중개보조는 뭐냐? 하고 용어 정의가 딱 나오는데, 자, 내용은 쉬워요. 그죠? 내용은 한 번만 들어보셔도 지금 내용 파악은 다 이미 다 됩니다. 중개라고 하는 것은 뭐래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제3조 중개 대상물이 어떤 게 있었습니다? 토지, 건물, 임목 같은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요 부동산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매매 거래하는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 될 것이고, 임대차 거래하는 당사자는 임대인이 될 것이고, 임차인이 될 것이고, 그죠? 교환합니다. 교환 당사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전세권 설정됩니다. 전세권 거래합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거래하는 이 당사자 간에 매매 거래라든가 교환 거래라든가 임대차 거래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는 이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나 봅니다. 중개 대상물 한마디로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나 본데요. 그 권리들의 득실 변경, 얻고 잃어버리고 바뀌어지는 건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위를 뭐 하는 거랍니다. 포인트 알선, 거래가 되도록 흥정을 붙이고 계약서 써주는 것, 알선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대요? 중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부동산 거래 알선을 중개다. 오, 간단합니다. 쉬워요. 자, 중개업은 중개라는 글자에 업이라는 한자가 붙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자, 중개업은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니까 여기 같으면 매도 의뢰가 될 거예요. 팔아주세요. 자, 여기에는 무슨 의뢰가 될 겁니다. 매수 의뢰가 될 거예요. 사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어떠한 보수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가 안 돼 있고 자세히 보니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받았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받았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받기로 요구하거나 돈 주고 받기로 약속만 된 상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고 그 말이에요. 자, 보수를 받고 자, 그다음에 무엇을 중개는 무엇입니까? 부동산. 자, 중개는 부동산 거래의 알선이잖아요. 그 알선이라는 그 중개를 무엇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으로 행한다. 자, 업이라는 말은 이제 직업적이다 그 말일 거예요. 직업.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직업적이라고 하려면 해석상 또 아마 3가지 정도 요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직업적이니까 특정한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할 거고, 직업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것이고, 그죠?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왜 직업입니까? 영리 목적이죠. 돈 벌라고 영리 목적. 그래서 해석상은 이렇게 3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면 직업적이라고 할 텐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하고만 관계됩니까? 시험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계속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직업적이란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직업적이다. 자, 그러면 우연한 기회 꼴랑 한 번만 해봤어요. 그러면 직업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직업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춥니다. 의뢰도 받고, 보수도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돈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을 의뢰받고, 돈 받고, 지급적으로 하면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예요. 중개하고 중개업의 용어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아, 요 개념이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나오는데 왜 나옵니까 하면요. 무등록 상태에서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를 오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처벌되죠? 그렇잖아요. 처벌되죠. 어떻게 처벌됩니까? 그렇죠. 아까 외우신 거, 아까 보신 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3년 3천은 우리 중개법에서 가장 센 형입니다. 제일 센 거예요. 3년 3천. 자, 그런데요. 무등록으로 중개까지를 했을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우리 중개법에 없어요. 자, 그래서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을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으로 중개를 어떻게 한대요? 업으로. 막 의뢰를 막 받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도 받고 복비도 받고 직업적으로 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된다? 처벌된다는 거. 그래서 처벌이 되느냐 처벌되지 않느냐 관련해서 요 개념이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처음부터 요 개념은 정확하게 그냥 바로 잡아두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중개하고 중개업은 일단 다르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이라는 것을 의뢰받고 보수받고 지급조를 하려면 무등록이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 전문가여야 되는데 전문가는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된 개공만이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을 의뢰받고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전문가가 아닌 무등록 불법 불악하는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이스 브라보.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뭐래요?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랍니다? 자격증 가지고 취직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무엇을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 개공의 중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무엇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돼요. 무엇을 합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개 업무와 관련된 어떤 업무요? 단순 업무. 단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아, 그래서 요 개념만, 그죠? 중개하고 중개업이 개념이 서로 다르다. 요 개념만 딱 정확히 잡고 계시면 나머지 것들은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 내용을 당연히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형식적으로 2조 용어 정의 그 자체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이 용어 정의 자체를 시험 문제로 낼 때에는 정직하게 낼까요? 말장난을 좀 칠까요? 말장난을 좀 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서 출제가 지문이 되는데 요 지문이 나오면 O라고 합니까? X라고 합니까? 무조건 그냥 X라고 하셔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잠깐만 연습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한 것을 말한다라고 시험 예전 나왔었거든요. X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 밖에 권리, 지금 뭐 말이 빠졌어요.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병하는 행위를 알선한다. 요 말도 있어야 되는데 요 말이 빠져버리면 요것은 전문가 외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니까 오로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거에는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 득실병도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 말이 빠지고 출제가 되면 그 지문은 X 처리되는 거고, 자,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행하실 말한다라고 시험 나왔거든요. O 한다, X 한다, X.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요. 조금 더 쉽게 나왔을 때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여부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OX, X. 보수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아야지 중개업이라는 거예요. 자, 또 시험 나온 거.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OX. X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는 자가 개공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무엇을 한 자? 등록한 자, 등록. 그러면 아무리 자격증이 있어도 등록을 안 했다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지요. 등록을 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제일 많이 틀렸던 지문이 요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요거 나왔을 때 많이 틀렸거든요. 많이 쏘가줬단 말이에요. 출제위원은 스마일, 집에 가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웃습니다. 나쁜 사람. 자, 그래요. 그래서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X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복덕방 중개인 부칙개공은 등록을 예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자격증 없이도. 그래서 자격증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 등록을 했다 안 했다 그 문제거든요. 이제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지? 그렇죠. 공인중개사를 하면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OX, X.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장롱 면허 상태를 공인중개사. 소공인대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 시험 계속 나옵니다. X. 임원도 여기에 뭐가 된다? 포함된다는 거. 그렇죠? 상무이사, 전무이사. 자격증 있으면 다 소공인 포함. 자, 보호전을 하면, 자, 보세요. 보호전을 하면 개공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호자를 말한다. 시험 나온 거 OX, X 하시래. 뭐가 없는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자격증을 가지고 보조라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공 개념으로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보조는 반드시 뭐가 없이 보조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 없이 보조를 해야지 누가 됩니다? 중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는 나오나 보다. 그래서요, 우리 중개법은요, 그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장난 치듯이 정확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나 나옵니다. 40문제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40문제 중에서 주로 이렇게 함정을 많이 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복하셔야지 시험장 가서 편안하게 정답을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연습들은 수업 시간에 계속 해요. 그러니까 요거 연습할 때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야, 저거 치사하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반복을 같이 하시다 보면 그 문제 나왔을 때 어머나 장난을 쳤냐 안 쳤냐 그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내용으로 다시 가시면 내용 자체는 쉬워요, 어려워요? 내용 자체는 쉬운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서 꼬여 나왔을 때 푸는 연습은 나중에라도 천천히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이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더 들어가 보실게요. 중개와 관련해서는요, 용어 그 자체도 있겠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중개는 알선인데 이 알선행위의 성격, 알선, 흥정 붙이는 성격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행위는 상행위의 성격을 띠게 된다. 독자적인 자기 활동을 한다. 전문가로서 독자적 자기 활동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하니까 상행이면서 알선 자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더라.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흥정 붙이는 것은 단순한 사회상행위에 불과하더라. 그럼 법률행위가 뭐고 사실행위가 뭐냐 하는 것은 1차 과목 민법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나 보다. 섭섭지 않게 하나 보다.
동쪽에서도 쓰지 않게, 서쪽에서도 쓰지 않게. 민법이 되면 이 내용은 별것도 없구나. 자, 일단 그렇게 단순한 사실행위다는 거. 중개 종류 잠깐 들어보시면 돼요. 중개를 어떻게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보십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중개한다면 그것을 민사 중개라고 하자. 상인을 대상으로 중개한다면 그것을 상사 중개라고 하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는 굳이 도매상인, 소매상인을 대상할 필요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흥정 붙이면 되니까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다, 민사 중개다, 민사 중개다. 자, 중개업자 개공이가 혼자 합니다. 혼자 하는 중개를 단독 중개라고 하자. 개공 둘이서 힘을 합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중개하는 것을 무슨 중개라고 하자? 공동 중개라고 하자. 물건이 한국 안에 있는 것을 중개하면 국내 중개했다라고 하자. 물건이 외국에 있는 것을 중개했다면 국제 중개했네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의뢰. 자, 요 의뢰를요. 양쪽 다 의뢰를 받아서 혼자 중개했다면 단독 중개이면서 의뢰를 양쪽 다 받았으니까 이거를 쌍방 의뢰 받았으니까 쌍방 의뢰 중개라고 하자. 쌍방 중개. 자, 한쪽만 의뢰를 받았어요. 매도 의뢰만 받았습니다. 물건만 잡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잡았는데 매수인이 없어요. 친구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들어옵니다. 어이 친구야, 요즘 건강하냐? 건강해. 아직 깨끗하냐? 아직 깨끗해. 아직 안 걸렸어. 괜찮아 나는. 그렇구나. 친구야, 여기 매수인이 있는데 거기 혹시 물건 있냐? 잘 됐네. 나는 물건 있는데 매수인이 없었거든. 그럼 우리 힘을 합해서 같이 하자. 오케이. 힘을 합해서 같이 하는 중개를 뭐라고 하자? 공동 중개라고 하자. 자, 공동 중개인데 의뢰면에서 이름을 붙일 때에는 뭐라고 붙일까요?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으로 중개했잖아요. 그래서 의뢰면에서 이름 붙이면 쌍방 의뢰받은 거예요?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았습니까? 일방 의뢰받았죠. 일방만 의뢰를 일방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것을 일방 중개라고 하자. 그러니까 단독 중개 혼자 하려면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쌍방 중개하고 단독 중개가 서로 연결이 되겠구나. 양쪽 다 의뢰를 받으면 혼자 하겠구나. 공동 중개는 한쪽만 의뢰받아서 다른 계공이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한쪽만 의뢰받은 중개를 무슨 중개? 일방 중개.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를 받아도 공동 중개 형태로 중개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이 되려면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 이때 의뢰는 반드시 쌍방으로부터만 의뢰를 받아야 된다. X 이렇게 나오면 X가 되겠구나. 쌍방으로부터 의뢰 받을 수 있지만 한쪽만, 그렇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를 받아도 뭐를 하면 되니까 공동 중개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오케이. 그다음 전시 중개, 지중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개를 구별도 이론상으로 이렇게 구별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와 관계해서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다, 민사 중개다. 민사 중개다. 한쪽만 의뢰받아서 하는 일방 중개도 중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일방 의뢰받은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된다. 시험하고는 요 두 개거든요. 요 두 개가 이제 시험에 관계되거든요. 이해는 되시죠? 그죠? 이해 다 되시잖아요. 그렇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얘기인데 별거 아닙니다.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어디에 관련되는 권리일까요? 부동산에 관련되는 권리가 득실 변경, 변동될 때 우리가 이걸 알선하거든요. 그러면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냐?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관한 권리에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되겠죠. 그죠? 그러면 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된다는다? 안 될 거예요. 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냐? 하는 것은 또 권리 내용이니까, 권리니까 이것도 어느 시간에 공부하겠더라. 아유, 민법 시간에 하나 보다. 중개법 시간에 자꾸 민법이 나오네. 민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거의 정리되는 시점이 3, 4월이 되면 5월 달부터는 민법의 용어를 안 상태에서 5월 달부터 2차 과목 본격적으로 할 때는 아주 수월하겠구나. 그래서 민법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구나. 2차 과목은 수업만 꾸준히 열심히 들어주시고 간단하게 복습한 상태에서 5월 달 가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나 보다. 요거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민법에서 권리가 나오는데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재산권도 있고 그 재산권이 아주 또 신분권도 있고 신분권은 가족권 같은 친권 같은 거래가 안 되는 신분권이고 재산권은 거래가 되는 것인데 거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중개할 거고 재산권에는 대표 선수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무채재산권 이것들은 우리와 관계없을 거고 지적재산권 관계없을 거고 물권에는 민법 시간에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 본권이라는 게 있고 본권은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 지하물권이 있는데 지하물권은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 같은 게 있고 또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비전형 담보라 해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뭐 이런 것도 매도담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채권에는 임대차, 임차권, 사용차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데 요게 어느 정도 딱 대심이 있잖아요. 간단해요. 여기에서 우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권리가 득실 변경 거래가 될 때 우리가 중개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된다는데 안 돼요. 그래서 동산질권, 동산담보물건인 이 동산질권은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된단다? 안 된다. 오케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거래가 되는 흥정을 붙일 수 있는 이 본권이 중개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실상의 권리에 불과한 점유권은 또 중개대상이 안 될 거예요. 점유권을 돈 받고 흥정 붙이고 거래가 되는 것을 중개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가 않아요. 점유권이 뭐예요? 민법 시간에 섭섭하게 공부한다니까요. 이게 갖고 있는 사회상의 상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점유, 타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뭐 등등 있는 건데 그것은 부동산 중개하고 관계없다 이런 거예요. 그죠? 또 이제 채권에 관련해서 임대차,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임차권 같은 경우도 부동산 사육 수익에 관련되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요. 물건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보시면 동산의 권리인 동산 질권은 일단은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 물건으로 따지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에 되잖아요. 건물 그 자체. 건물이면 건물 자체. 그러면 상가 건물에 붙어 있는 추상적인 가치, 상가 건물 자체는 매매가 되거나 거래가 될 때는 중개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상가 건물에 붙어 있는 추상적인 가치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금이래요. 권리금. 그러니까 영업상의 노하우가 있다. 상가 사고 팔고 할 때 권리금 붙여서 사고 팔죠. 임대차 할 때도 권리금 붙여서 임대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물론. 그래서 영업시설한 거.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건물에 어떤 유입비 증가시킨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영업시설했거나 아니면 단골 손님 많다. 영업상의 노하우가 있다. 이런 것을 다 권리금 받고 또 팔아요. 경제적 위치. 예? 그렇죠. 입지 조건 좋은 거. 이것도 다 권리금 받고 팔잖아요. 그럼 상가 건물 자체도 팔고 권리금도 붙여서 같이 팔기도 하죠. 그럼 권리금은 부동산 그 자체도 아니다.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 추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무형의 가치, 유형의 가치, 무형의 가치. 그럼 권리금은 부동산 중개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권리금 자체는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오케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나이스.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정답 처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두 개를 일단 잡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동산, 질권이 뭐예요? 아우, 쉬워라. 동산 질권은 뭡니까? 하면 동산을 담보 잡고 돈 빌려줍니다. 이걸 동산 질권이라고 합니다.
시계나 반지 같은 동산이요. 시계를 전당포에다가 질물이라고 하는데, 자, 간단히 합니다. 시계를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돈 빌렸어요. 이걸 질권이라 합니다. 동산 질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요? 돈을 못 갚으면 전당포 주인이 담보로 잡고 있는 그 시계를 뭐 한다? 처분해 버리죠. 팔아가지고 판 돈에서 자기 채권을 충당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을 담보 잡히고 돈 빌리면 뭐라고 한다? 질권이라고 하고,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하면 저당권을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 잡히고 돈 빌리면 그걸 저당권. 아파트는 저당 잡는 거예요. 부동산이니까. 아파트를 300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 집이니까. 자, 아파트 600으로 할게요, 그냥. 혹시 또 600으로 계실려나? 444호로 할게요, 그러면. 444호는 안 계시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445호가 예컨대 제 집인데, 그거를 444호를 4층에 444호를 하나를 띄워가지고, 전당포에다가 아파트를 뽑아가지고 맡겨놓고 돈 빌리면 질권이 될 텐데, 아파트 뽑아보셨나요? 안 뽑혀요, 그게.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안 뽑힌다니까요. 부동산은 토지에 정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포에다가 아파트를 뽑아서 맡길 수가 없으니까, 예?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돈 빌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부동산을 담보 잡으면 뭐라고 한다? 이걸 저당권을 하고, 동산을 담보 잡으면 뭐라고 한다? 질권이라고 하는데, 간단해요. 동산 질권은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가치에 해당되는 권리금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득실 변경될 때 그것을 뭐 한다? 알선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이제 그 내용입니다. 나이스 브라보. 자, 거기에다 이제 중개업은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뭐다? 중개업인데, 여기 시험 반드시 나오는 거, 무등록으로는 중개업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예, 등록한 자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개공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요 좀 이따 할 거예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다? 부칙상 개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개업 개공까지는 그 내용도 좀 있다는 거예요. 내용도. 자, 그럼 우리 교재요. 교재 한번 보실게요. 자, 교재의 23페이지. 자, 23페이지 가시면 중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개의. 자, 양가로 1번. 제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죠? 제3조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물 같은 것을 얘기하지요. 부동산에 대하여.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병행, 행위. 거기에 동글뱅이 1번, 밑에 동글뱅이 2번, 동글뱅이 동글뱅이 2번.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 거기 포인트거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권리에는 부동산 권리가 어떤 거 있어요? 가로 열고 토지 지상권, 토지에 대한 지역권, 토지 건물에 대한 전세권, 또요 토지 건물에 대한 저당권 같은 저당권, 포인트 저당권. 자, 그런 것들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대상이 된다.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의 득실 변경도 당연히 중개 대상이 된다. 자, 밑에 알선은 뭐다? 거래가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 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24페이지에 맨 위에 가시면 중개행위, 알선행위의 성격 나오죠?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첫 번째가 독자적인 전문가로서 자기 활동을 하더라. 두 번째가 이제 사실행위인데 판례가 있어요. 그죠? 아, 사실행위. 법률행위가 아니라 흥정 붙이는 것은 단순한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구나. 그 정도. 자, 밑에 그 행위를 왜 하는 겁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무슨 행위다? 상행위의 성격도 가진다. 아, 그 정도 이해하십니다. 자, 밑에 중개의 종류 나오는데 외우지 마시고 민사중개, 상사중개. 민사중개는 누구 대상? 민간인 대상. 결국 포인트는 맨 밑에 줄에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민사중개, 부동산 중개는 민간인 대상으로 하면 되니까, 그죠? 도매상인, 소매상 대상으로 상거래 트는 것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 일반적인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거니까 부동산 중개는
무슨 중개다? 민사중개. 그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가시면요. 판례가 있죠. 판례만 별표 칠게요. 그거는 판례 별표 치시면, 일방중개도 중개해당이 된다고 표현요. 일방중개는 뭐죠? 의뢰. 의뢰를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중개 형태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일방 의뢰 중개도 중개한 거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하는 거. 그 판례 별표 하나 땅 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이 시간 날 때 한 번만 눈으로만 한번 싹 가시면 되고 27페이지 갑니다. 27페이지. 자, 27페이지 가시면 자, 27페이지 가시면 위에 가시면 판례가 있어요. 판례. 그 판례에다가 별표 치시는데 저당권도 중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 판례 별표빵 저당권 시험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당권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 자,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그 판례 한번 읽어봅니다. 중개법 2조 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같은 그러한 담보물건, 아파트 담보 제품은 뭐라고요? 저당권. 그 저당권을 담보물건이라고 하거든요. 담보물건. 저당 같은 그러한 담보물건도 포함되고, 자,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의뢰하여, 그죠? 담보제표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복비받고 저당권 설정행위의 알선이 중개잖아요. 그죠? 그것을 무엇으로 했다? 업으로 했다면 같은 법 2조 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해당이 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차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결국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고 된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끝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은 금전소비차란 말은 돈 빌리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금전을 소비 목적으로 빌려주고 차 빌려다 쓰는 겁니다. 돈 빌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돈 빌려다 쓰는 것을 민법에서는 금전 소비대차, 그래서 줄여서 소비대차라고도 하기도 그래요. 자, 그러면 아파트 담보는 왜 잡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파트 저당을 왜 잡습니까? 돈 빌려고. 그렇잖아요. 재미삼아 해볼까요? 은행 가세요. 은행 가서 나 우리 집 아파트 담보제 필요 왔어요. 저당권 설정하러 왔어요. 그럼 은행 직원이 뭐라 하죠?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그러게.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아니, 돈은 필요 없고 그냥 아파트 담보제 필요 왔다니까요. 얼마가 필요하시냐고요? 아니, 돈 필요 없다니까요. 청원 경찰이 달려옵니다. 이상한 사람이 은행 왔다고? 그렇잖아요. 아파트 담보제피는 이유가 뭐죠? 그 담보제피가 돈 빌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담보제피는 저당권 설정하는 거하고 금전소비대차 돈 빌리는 것을 어떻게 된다? 같이 이루어져요. 돈 빌리니까 담보제피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있으니까 담보물이 설정됩니다. 부종성. 채권에 가면 따라갑니다. 수반성. 이상 민법이었습니다. 자, 다시 오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당권은 뭐다? 중개대상이 된다, 된다? 된다. 아파트 부동산 담보를 잡는 거니까 중개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맨 밑에 양가로 2번이 있어요. 양가로 2번에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에서 맨 밑에 동글비 1번 있죠? 동산질권 나옵니다. 오케이. 동산질권은 O한다, X한다? 그거 X 하시면 돼요. 시계를 담보 잡히는 거, 전당포에다가 맡기는 거. 그래서 동산질권 X 하시면 되고, 하나 더 아까 밑에 점유권도 X예요. 점유권도 본권이 아니니까 거래 대상이 안 돼요, 이게. 점유권도 X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자, 네모 2번에 다 돼가요. 이제 네모 2번에 가시면 뭐가 나옵니다? 중개업이 나오죠. 자, 28페이지입니다. 이제 다 했어요. 28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네모 2번 중개업. 자, 첫째 줄에 중개업이라 하면 무엇에 의해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성립 요건 세 가지가 성립 요건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지 중개업이라 하거든요. 첫째가 다른 사람의 의뢰,
그 의뢰는 포인트가 동글뱅이 2번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한쪽만 의뢰를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도 되지만 당연히 한쪽만 의뢰 받아도 공동 중개 형태로 중개할 수가 있으니까 일방 의뢰 중개, 일방 중개도 중개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한쪽만 의뢰 받아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떠한 보수를 받는다고요? 일정한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받는데 그게 포인트가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맨 위에 거 시험에 늘 나오는 거 판례가 나와요. 맨 위에 거 별표 크게 치시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받기로 약속 요구하는데 거쳐도 됩니까?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비를 받아야 그것을 중개업이라 얘기한다는 걸 그거 중요합니다. 받기로 약속 요구하는데 거쳐버렸다면 그때는 중개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보수를 바꿔야 한다는 거, 그죠? 자, 밑에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는 것인데,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죠? 또 밑에 판례가 또 나와요. 밑에 판례 한번 눈으로 볼게요. 밑에 판례,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동그라미 1번, 중개법 2조 1호 소정에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계속 반복으로 영리를 영업으로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해당하는 여부는 계속 반복성, 영업성 등 유무와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적 반복을 했다는 것은 횟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는 일단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 의도, 태양, 행위, 태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자 계속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시험 시험 문제다를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별표 빵 치시면 우연한 기회에 찾으셨나요? 우연한 기회에 꼴랑 한 번만 했다면 우연한 기회에 꼴랑 한 번 건물 전세 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았다는 그 사실만 갖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라고 본다 안 본다? 볼 수가 없다. 동해봐. 자, 그래서 우연히 한 번 한 것은 계속 반복을 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할까 말까 순간적으로 고민되는데 같은 한 번이라도 본격적으로 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한 번 했다면 이거 요 중개업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불법으로 사무소 건물을 불법으로 건물 차려놓고 한 번 하다 걸렸어요. 이것은 가만 놔두면 계속적 반복처럼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한 번 하다가 마수거리 첫 번째 거래 한 번 첫 번째 거래하다 걸렸다 하더라도 업을 했다라고 봐요. 이때는 불법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한 번이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번이래요? 우연한 한 번이래요. 우연히 이 땅 주인이 아이고 땅 좀 팔고 싶어라. 여기 있는 사람이 아이고 땅 좀 사고 싶어라. 어머나 내가 학원 지금 일주일에 다니니까 준 전문가로서 학원 일주일 다니면 그냥 준 전문가입니다. 준 전문가로서 그럼 내가 계약서 줄게.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 써주고 복비를 받았어요. 우연히 한 건 한 거예요. 복비도 받았고. 자, 그러면 중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중개를 오브를 한 겁니까? 그냥 중개만 한 거예요. 토지 매매 거래 알선한 것은 맞으니까 중개한 것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닌 거예요. 중개업이 되려면 의뢰받고 돈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돼. 계속 반복으로. 그래서 우연히 한 번 하고 끝났다면은 계속 반복성이 이게 없으니까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개한 것은 맞지만 중개를 업을 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자는 무등록으로 중개를 하고 복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연히 한 번 한 거니까 업을 한 것은 아니죠.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그 시험에 계속 나온다니까요. 나이스 됐죠? 아 이거 기억나시는 거? 기억날 수가 없죠. 지금 처음인데 바람을 피면 죽어요 살아요? 바람 피면 죽어. 근데 우연히 바람 한번 폈다. 죽진 않아요. 한눈 팔았구나. 한 눈을 떼어서 팔면 돼. 한 눈 하나 빼버리면 되고 다리를 분질버리면 되지. 근데 본격적으로 할 목적 의도를 가지고 바람 필 목적 의도로서 살림을 차려버렸어요. 살림을. 그래놓고 한 번 하다 걸렸지.
걔는 그냥 죽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 예, 불법이 죽어요. 1월달 가서 할걸. 저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한 번도 물론 포인트지만 더 중요한 개념 뭐다? 우연히 한 번에. 우연히 한 번 한 것은 직업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되셨고, 자 넘겨보시면요 30페이지까지만 쉬었다 할게요. 자 30페이지에 구별의 실이 나옵니다. 자 30페이지 가시면 구별의 실이, 자 거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위에 가면 3번의 구별의 실이, 자 그러면 왜 중개하고 다 있어. 아이고 지겨워라. 지겹다는 생각 드시면 됩니다. 지겹다는 생각 드시면, 내용은 다 아는데 자꾸 하니까 지겹다는 생각 드시면 되는데, 아이고 허리 아파라 이런 생각보다는 아이고 지겹다 이런 생각. 근데 시험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했어 이제. 자 중개하고 중개업을 지금 1시간 내도록 구별한 거예요. 그죠? 왜 구별하느냐 그 말이에요. 시험 꼭 나오는 거, 아까 하신 거, 아까 같이 보신 거예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다면 된다? 처벌. 무등록인데 중개까지만 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오케이. 요 개념 시험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대시면 이제 뒤에 가시면 복비 받느냐 제 6장하고도 또 연결돼요. 복비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도 연결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잖아요. 요거 두 가지 예만 들고 이제 쉬었다 합시다. 요 개공인은 우리가 요건 쉬었다 갈게요.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보세요. 무등록이거든요. 요 개념 오늘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등록인데 500건을 했어요. 500건. 500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 써줬어요. 매매계약서 500건을 써줬어요. 복비를 한 푼도 안 줍디다. 의뢰인들이. 왜 복비 안 줍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등록 안 했잖아요. 무등록이잖아. 자격증이 없어서 등록 못 했나 본데, 당신이 중개를 해줬으니까 내가 계약서는 썼고 매매는 했지만 복비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몇 건을 했어요? 500건.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건 맞지요? 근데 보수를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누군가 꼬질렀어요. 적발이 됐어요. 자, 깜빵 간다 3년 3천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처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500건 했는데? 그렇죠. 보수를 안 받았잖아요. 중개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복비를 현실적으로 받고, 의뢰받고 복비 받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500건 계속 했다 해도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를 500건 한 것이지 무등록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니까 처벌되지가 않는다. 자, 그럼 거꾸로 무등록인데 아까처럼 우연히 한 번 하고 이거죠? 우연히 한 번 하고 복비를 받아버렸어요. 이거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연히 한 번 하다가 복비까지 받았는데 적발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복비는 받은 것은 맞지만 계속 반복성이 없이 우연히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죠? 그때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이제 중개냐 중개업이냐 구별하는 실익인데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자, 좀 쉽게요. 이제 중량을 다 했고 좀 쉬었다가 하고 개공하고 뒤에는 쉬운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쉬었다 합시다. 예.